안녕하세요, 이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일종의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것을 이용해서 어세이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어세이 하는 건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기존에 배웠던 어셈블리를 어느 정도 충실하셨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세이 하는 것은 근데 라이브러리 식으로 가져간다면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빠르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카타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디자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간단히 파트 디자인부터 만드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강의가 들어가게 됐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각형 육면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육면체의 모양은 다 틀릴 수 있죠. 그럼 그 각각 틀린 모양을 일일이 그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상식적으로 뭐 가로는 얼마짜리, 뭐 얼마짜리 다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카트에서는 그 방법 역시도 지원을 하고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지금 안 썼던 이 포뮬라 기능을 이용한다면은 좀 더 쉽게 어, 여러 모양의 같은 룰을 가진 여러 모양을 한번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같이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래서 우선 콘스트레인트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다음같이 대칭 콘스트를 주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R8에서 하고 있습니다. R8 강의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해드렸죠. 그래서 120 강의하면서 또 업데이트 내용이 계속 보일 겁니다. 150 됐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또한도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얘한테 한번 파라메터를 부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라메터를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간단히 따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스 값을 주는 파라메터를 주겠다. 그리고 값은 싱글 밸류다. 하나의 값만 가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랭스와 싱글 밸류만 놓고 뉴 파라메터를 눌러서 이름은 만약에 어, W 폭이다 해놓고 길이 값은 약 200이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OK. 그러면 파라메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보이진 않죠? 이걸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툴스의 옵션을 눌러서 가시면은 메카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의 디스플레이의 파라메터와 릴레이션을 같이 보이게 하자 하면은 방금 넣은 W라는 파라메터가 보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포뮬라를 이용해서 뉴 파라메터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어, 높이다. 엣지 높이는 120이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폭 줬고 높이 줬고 길이 방향 뭐 랭스 방향 하나 주겠습니다. 길이 방향은 뭐 150이다. 세 개의 파라메터를 줬습니다. 이 세 개의 파라메터를 아까 그린 스케쳐를 이 세 개의 파라메터에다가 한번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길이 방향이라 했을 경우 150을 마우스 3번으로 클릭하고 오브젝트 14 옵셋 14 오브젝트를 에디트 포뮬라를 눌러서 요 길이 값은 바로 요 L 값과 같다. 오케이 누르면은 L 값의 길이가 링크가 되죠.
그리고 요 길이의 값은 바로 마우스 3번에 옵셋 12 오브젝트의 에디트 포뮬러를 이용해서 h 값과 같다. 오케이 누르면은 h 값이 이렇게 링크되면서 fx 표시가 됩니다.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요 패드의 값 중에서도 요 폭을 마우스 한번 에디트 포뮬러 해서 이 w 값과 같다. 오케이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파라메타가 변하는 것 따라서 이 솔리드 형상이 변합니다. 바로 폭을 150으로 줄였을 경우 줄죠. h를 200으로 만들었을 경우 늘죠. l을 500으로 만들었을 경우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변하게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쓰는 것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얘를 엑셀과 한번 연관을 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디자인 테이블을 연관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뮬라, 이 널리지 포뮬라, 이 포뮬라는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간단한 단적인 예로만 보여주는데 나중에 널리지 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어디냐면요 인프라스트럭처에 가서 널리지 어드바이즈, 널리지 익스퍼트, 제너레이티브 널리지 이쪽으로 가면요 이 포뮬라를 근간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 우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 탭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탭은 뭐냐면요. 이 변하는 수치를 엑셀에다가 한번 쭉 놔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디자인 탭을 네임은 뭐로 하겠냐면은 나는 뭐 xxs라는 디자인 탭을 엑셀로 놓겠다 파일명은. 그리고 create 디자인 탭을 with concurrent parameter value 바로 기존에 있는 걸 쓰고요. 요거는 어떠한 엑셀 파일이 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 링크 시킬 때 쓰는 거죠. 엑셀 파일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엑셀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엑셀 파일 만들겠다 체크하고 OK 누르면요. 어떤 것을 엑셀 파일의 파라미터로 넣겠냐. 바로 나는 요 W 값과 표시 누르고 H 값 누르고 L 값 누르고 요거 누르면 들어가죠. 요 세 개 값을 엑셀에다가 테이블화 시키겠다. OK 누르면은 엑셀 파일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다 저장을 시키냐면은 한번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xx라는 엑셀에다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저장을 시키니까 WHL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엑셀을 열심히 컴퓨터를 만들고 있죠. 원래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요. 제 시스템이 지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엑셀 값 WHL 값이 보이죠? 이것을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디트 테이블을 누르면 엑셀 창이 뜹니다. 엑셀 창이 뜨는 거 볼 수 있죠? 요 W 값은 150, 어떻게 또 다음에는 160. 여러 가지 뭐 모양이 변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뭐 170 해서 이만큼 변한다. 얘 또한 210 이렇게 변하고요. 얘 또한 510 단위로 해서 얘는 500, 한 6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고요. 파트 넘버를 부여해줘야 되죠. 반드시. 그거 변한 거에 따라서 파트 넘버가 반드시 있죠. 이 파트 넘버를 여러분 반드시 부여해 줘야 되고요. 이 파트 넘버 쓰는 것은요. 룰이 있어요. 대문자, 요 대문자 보이죠? P와 N은 대문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일종의 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PART, NUMBER 할 때 요 P와 N자를 대문자로 쓰시고요. 얘를 뭐 파트 넘버를 XX 1번이고 다음 거는 XX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파트 넘버가 부여됐다. 여러분 일일이 입력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십니다. 빠져나오면은 뭐 변했다. 어떤 내용이 변했다. 크로즈 시키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파트 넘버 어디 갔죠? 파트 넘버를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잘 보십시오.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서 파트 넘버를 새로운 파라메트로 크리에이트 시키겠다 누르면은 파트 넘버가 들어가고 OK 됩니다.
그럼 파트 넘버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요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가서 보면은 파트 넘버가 1, 2, 3, 4, 5, 6, 7, 8 딱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OK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파트 넘버가 추가됐습니다. 이 파트 넘버를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나는 이 단위를 쓰고 싶다. 이 3번, XX 3번의 파트 넘버를 쓰고 싶다.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맞게 변하죠. 나는 8번을 보고 싶다. 8번에 맞게 변하죠. 난 1번에 맞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 되죠. OK. 됐습니다. 다시 OK. 이거 아시겠죠? 근데 엑셀 탭이 변했어요. 그럴 경우는 아니면 릴레이션에 가서 XX 디자인 탭을 보는 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또 한 번 더블 클릭하십시오. 계속 더블 클릭하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에디트 테이블로 가셔서요. X 테이블 직접 변화시킵니다. 바로 여기만큼은 320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십시오. 그럼 또 병가가 변했다는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왔죠? 크로즈 시키고 320만큼을 변화시키겠다. 요거죠 바로. 320만큼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OK 누르면은 커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디자인 탭을 적용한 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 파트 넘버를 프로퍼티에 가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파일에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해놓고 이것을 이제부터 등록을 시켜서 방금 그린 것을 등록을 시켜서 어셈블에서 빼서 써야 되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카탈로그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OK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그린 그 파트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이 챕터에다 마우스 3번 챕터 1 오브젝트 디피니션 가셔서요. 이름을 아무데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xx 언더바 시리즈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xx 언더바 시리즈 해놓고 여기다가 방금 그린 그 파트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챕터라는 게 보이죠? 챕터에 add part family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여기 xx가 더블 하이라이트 돼 있어야 되죠. 그 이름을 뭘로 주겠냐? 얘는 xx다 이렇게 이름을 주겠고요. 네임은 도큐먼트 셀렉트 도큐먼트를 클릭하는 순간 어디 있냐? 그럼 그 도큐먼트는 바로 이거죠. 얘를 셀렉트하고 열기를 누르면은 들어왔죠. 그리고 브라우저 프리뷰 가면 아 이런 형태구나. 그래서 OK를 누르는 순간 등록이 됩니다. XX가 등록이 됐죠. 얘를 XX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파트 넘버와 그리고 각각의 치수가 쭉 나열되고요. 프리뷰를 누르면은 각각의 이렇게 모양의 각각의 그 분리기재 벽돌 형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또 있으면 또 추가시키면 됩니다. XX 시리즈 여기 바로 챕터 요 부분에 더블 클릭해 놓고 또 추가시켜서 원하는 걸 계속 추가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했을 때 이때 확장자는 카탈로그라는 거죠. 바로 카탈로그인데 얘는 XX라는 카탈로그로 저장하겠다.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빠르나요? 여러분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에 가셔서요. 프로덕트에 가서 파트에서 그린 것을 한번 첨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를 시킬 때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이거죠. 요 카탈로그라는 요 책을 이용해서 카탈로그 브라우저 가지고 첨부를 시킵니다. 바로 우리 이제 프로덕트 상에서 조립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건 표준 부품이에요. 일종의 아까 제가 그린 그 블릭은 표준 부품인데
그거를 카탈로그에 등록시켜 놨으니까 끄집어 써야 되죠. 바로 책을 클릭하고 보면은 카티아 내부에는 원래 들어있던 표준 부품이 있어요. 그것이 보입니다.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요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 찾아 들어가서 열 수 있죠. 열기를 딱 누르는 순간 되니까 XX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두 번 클릭하니까 그 시리즈가 이렇게 파트 넘버별로 쭉 나옵니다. 아, 나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보니까 밑에 테이블을 쭉 보니까 이 사이즈가 나한테는 딱 적합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한번 카피 프로덕트에다가 페이스트 해도 되고요.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도 들어갑니다. 프로덕트가 파란불 들어와 있으면요. 캔슬 이렇게 해도 되고, 이 8번을 잡고 마우스 1번을 드래그해서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한번 집어넣을게요. 얘를 8번을 잡고 끌고 프로덕트 1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들어갔죠? 좀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그 블랙이 들어왔고, 얘는 자동으로 파트 넘버 XX 파일이라는 게 매겨져 있죠. 맞죠? 그 이제 이런 게 일렬로 쭉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쭉 연결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OK를 누르는 순간 15개가 쭉 나열되죠. 플랜이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의 파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플랜을 히든 시키면 되죠.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저기 인스턴테이션 시켰으니까 다 같은 거죠. 플랜을 그래서 히든 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플랜이 없어지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걸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프로덕트, 이 조합을 저장하면 어차피 밑에 있는 이 하나의 파트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저장이 되냐? 아까 카탈로그에 불러와 있으면 카탈로그에 그냥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것의 내용을 빌려와서 새로운 파트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파트부터 가장 밑에 다닌 이 파트부터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번 강의가 어려우면요. 반드시 보충 강의를 요청해 줬으면 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계속 보충 강의를 해 드리겠고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파트 아이콘이 떴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 세이브하면 이 파트만 세이브가 되죠. 바로 XX8번이라고 자동으로 파트 네임 이름 줘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파트 하나는 저장이 된 거예요. 이 파트 하나 가지고 쭉 나열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저장시켜도 나머지는 다 저장시킨 거랑 마찬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덕트 1번을 저장을 시켜야 되죠. 프로덕트 1번을 지금 더블 클릭을 했고요. 다시 파일 세이브 하면은 프로덕트 1번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걸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프로덕트 1번과 XX8번이 저장이 된 거죠. 이해하시죠? 두 개가 저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한번 저처럼 벽돌로만 그려서 해보십시오. 벽돌로만 그려서 해보시고요. 이게 좀 디자인 탭을 부분과 그 카탈로그 등록시키는 부분이 좀 생소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짚어 넘어 드리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뭐 사소한 건 제가 여러분들 혼동되실까봐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단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차차 접근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